분쟁이어서 위에 있는 조치요구하고 비교해서 얘는 처분 아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네, 두 문제 남았습니다. 우리 111 모의고사 두 문제 이제 110번 들어갑니다. 110번. 네, A씨는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갑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협의를 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소위에 재결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죠. 협의 불성립이 있어야 됩니다. 갑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협의 불성립됐어요. 요건 갖췄고요. 소유자 갑은 사업시행자 A씨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네요. 토지보상법 30조 1항에 따라서 재결 신청에 청구를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거죠? 네, 이건 말이죠.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대립된 양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의, 이거는 이제 매매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될 때 조정을 토수위에 신청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신청의 권리를 누구에게만 인정을 하고 있냐면 토지보상법 28조는 사업 시행자한테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도 도저히 저 친구 대화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신청권이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방금 건 28조고요. 두 개 지나서 30조에 보면 토지 소유자는 그 사업 시행자한테 야, 재결 신청 좀 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갑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지금 토지보상법 85조 2항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꽂아도 되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최소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냐? 바로 토수위의 재결, 수용 재결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볼까요? 토지보상법 토수의 수용재결 절차 안 거치고는 바로 보상금 증액 청구를 하는 게 허용이 안 된다. 이게 전치 절차예요. 그래서 바로 제기하면 각하시키거든요, 판례가. 따라서 보상금 증액 청구에 앞서 수용재결을 거쳐야 되는데 우선 협의 불성립할 때 수용재결 신청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누가 하냐? 사업시행자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만.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 토지 소유자의 구제 절차는 어떨 건가? 28조였다면 30조에 가니까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권리, 재결 신청 청구권을 절차적 권리로 이렇게 인정을 해놓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 쪽뿐만 아니라 얘도 뭐 사업 빨리 하려면 뭐 마음이 급하겠지. 하지만 토지 소유자도 맨날 얘랑 그 얘기하는 건 지쳐. 누군가 제3자가 빨리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싶은 이런 요구는 토지 소유자도 있는 거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뭘 인정한다? 재결 신청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재결 신청 청구를 하니까 사업시행자가 나는 지자체야. 나는 GS 건설이야. 이러면서 난 급할 게 없지. 널 좀 더 괴롭힐 때야. 이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게 하려면 거부를 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청구는 처분이 아니지만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한 거부는 예외적으로 처분으로 인정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된다라는 얘기예요. 정리 뭐라고요? 보상금 증액 청구 바로 못 간다. 재결 나와야 된다. 근데 재결 받아내려 하니까 신청을 안 해주네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사업시행자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재결을 끌어내라 라는 겁니다. 다음에 A씨는 관할 토수위에 재결을 신청을 했어요. 결국 그랬더니 이 토수위가 뭐라고 했냐면 갑의 땅을 네가 뺏어가 갖고 그 다음에 갑 너는 이 토지 소유자 넌 있잖아. 여기 있던 거 다
치워줘. 그리고 넌 얘한테 돈 줘 1억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산권 박탈, 이게 보상금 지급에 대한 두 개의 내용이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갑소의 토지가 이만큼 편입이 돼서 뺏겼어요. 설문 2번입니다. 보상금이 정당 보상 원칙 헌법 23조 3항 얘기하는 거죠. 예, 부족해 하면서 이 원처분이죠. 예,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안 거쳤습니다. 예, 이의 신청은 진정이 아니라 부진정이죠. 이건 특별행정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A씨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예, 이때 갑이 제기에 되는 적절한 구제수단 및 소송 유형, 소제기 적법성. A씨를 상대로 한다고 했죠. A씨를 누구를 상대로 안 합니까? 지금 지방 토지 수용 관할 토수의를 상대로 안 하죠. 이건 뭔가 당사자 소송이라는 냄새가 풀풀, 그치? 가슴이 폴딱폴딱 갑니다. 당사자 소송. 구토지 수용법, 이거가 저기 갔죠. 칼로리 밸런스 이론에 따라서 토지 수용법 당시가 다시 1시기, 2시기 나눠졌었어요. 1시기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 보상금 관련돼서 취소용 제기하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한반복 게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소송반복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의 재산분쟁 문제라고 한다면 당사자끼리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에 실용주의적 고려하에서 토지 수용법 당시에도 보상금 증감 청구라는 걸 도입은 하긴 했어요. 근데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실질이 취소의 실질을 갖고 취소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데 당시에 문제는 피고 쪽에 중앙 토지 수용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행정청, 합의행정청이죠. 그러면 당사자끼리 다투는 게 아니잖아. 행정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피고 무조건 2명이네. 필수적, 필요적 공동소송이야.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토지보상법에서 행정청이 빠졌어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토지주사 상대로 바로 가니까 이제는 형식적 당사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재결주의 규정이 있었어요. 토지수용법에 재결주의는 필연적으로 전치주의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폐지됐고 그렇다고 필요적 전시일처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는 아예 임의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요? 취소 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액 청구를 제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격은 뭐냐고요? 이제는 확실히 형식적 당사자 중이다. 소는 적법하냐고요? 예전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했지만 지금 안 거쳐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재기가 적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문 3번입니다. 요거는 2018년도 판례요. 특이한 접근이죠. 특이하다기보다 처음 보는 접근입니다. 만약 사업시행자 A씨는 보상 항목의 일리에 대해서 누구죠? 사업시행자 얘는 감액 청구송을 제기하겠죠. 보상금을 낮추고 싶을 거예요. 감액 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했어요. 적법하게 제기했다는 것은요. 현재 이의제결을 안 거쳤잖아요. 그러면 수용제결 나왔을 때부터 90일입니다. 90일. 90일 준수했습니다. 요번에 7월 달에 이게 원래 30일에서 60일이었는데 지금은 60일에서 90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 나오면 60에 90입니다. 60에 90.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이미 90일이 지난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근데 얘는 보상 항목의 2, 3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항목의 문제는 보상 단위입니다. 보상 단위. 세금 부과할 때 과세 표준 같은 거예요. 땅 가격 매길 때 필지 같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보상 단위인데 3개 있다고 쳐봐. 1, 2, 3가 있어. 1, 2, 3인데 사업시행자는 1하고 2가 너무 많아. 너무 높아. 이렇게 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2하고 3가 너무 낮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겹치는 게 2예요. 볼까요? 재산권 박탈을 다투기 위한 소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상금 증액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뭐라고요?
취소송에만 재소기한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보상금 증감 청구송에도 재소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당사자송은 개별법에서 재소기 규정 두면 불변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신청을 거쳤으면 60일, 거치지 않고 바로 올 땐 9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90일 재소기한이 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불복할 때 토지 소유자 사업체 양쪽 증액감액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부 보상 항목 내가 불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재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처분권주의상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재판의 대상이 된 보상 항목에 있어서 피고 쪽도 당연히 뭐예요? 공격 방어할 수 있겠죠. 공격 방어. 그래서 피고 측에서 반대 주장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굳이 따로 소재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에 저쪽에서 불만을 갖고 있으면 이쪽에서 이미 들어온 싸움 안에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따로 싸움 걸 필요 없다 이거죠. 제가 먼저 싸움 걸었잖아. 그쵸? 내가 지금 피고잖아 내가. 네, 이런 구도를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짚고 들어갔던 판례인데 사업시행자가 재소기간 내에 감액 청구 들어갔죠? 감액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적법하게 소재기 된 거잖아. 그죠? 상대방 피고인 토지 소유자는 이미 재소기간 지나갔고 증액 청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야. 이때 사업시행자가 다툼의 대상으로 삼은 보상 항목에 대해서는 반대쪽 피고니까 얘는 법원에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증액 청구를. 근데 사업시행자가 1, 2에 대해서 감액 청구를 해뒀단 말이지. 그러면 이미 재소기한 도가 된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는 보상 항목 3부분은 증액을 못 구하겠지만 이 소송 절차 안에서 보상 항목 2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주장하면서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겹친 부분은 따로 소재기 안 해도 재소기한 도가 돼도 내 주장을 그 소송 절차에서 실현시킬 수